오늘 두 번째 얘기할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여기에 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예제는 이제 절연 제품을 개발 중인데, 이 절연 제품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재료의 유형이라든지 주입 압력, 주입 온도, 냉각 온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험 기법을 통해서 먼저 회기식을 도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기식을 가지고 현재 어떤 이제 우리가 미니탭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응 최적화를 통해서 최적화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때 최적화는 어떤 최적화죠? 약간 결정론적인 최적화죠. 하나의 값을 추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강도라는, 절연 강도라는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재료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주입 온도라든지 냉각 온도에 대한 하나의 값을 예측해 주게 됩니다. 최적화를 찾아주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실제 주입 온도, 우리가 압력이라든지 온도, 냉각 온도라는 게 설비에서 세팅을 해놓지만 항상 내가 설정된 온도만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모든 설비에는 그 오차범위라는 게 발생하죠. 편차. 그래서 이게 아마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실제 내가 하나의 값으로 예측했을 때보다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불확실성, 현실에서 발생하는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강도, 여기서는 Y, 강도가 어떠한 범위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불확실성의 크기를 예측해봄으로써 우리의 공정 상태라든지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어떤 공정 상태가 얼마 정도 되는지 좀 더 현실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우리가 실행하게 되면 워크스페이스 기능 중에 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렇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누가 개발을 했냐고 하면 스타니슬로 올람이라는 폴란드 수학자에 의해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착안을 얻었냐면,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천재들은 약간 괴짜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게임을 좋아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우리 핸드폰 게임 말고요. 카지노에서 게임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카지노에 가서 카드 게임을 하다가 내가 이 카드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가 되게 궁금해졌대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보면 될까? 어떤 방법론으로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난 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승률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확률을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카드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승률의 거의 근사값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여러분 동전 던지기를 했어요. 앞면이 나오면 내가 이기고 뒷면이 나오면 상대편이 이긴다고 해요. 근데 앞면이 나올 확률 몇 %인가요? 네, 맞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0.5%죠. 0.5%인데 10번 했을 때 0.5가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안 나올 가능성도 크겠죠. 근데 이거를 100만 번, 1000만 번 실행한다면 0.5에 근사하게 되겠죠. 그만큼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내가 알고자 하는 근사값, 참값에 근사하다는 어떤 그런 원리에서 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방법론이 활용이 됐는데요.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맨하튼 프로젝트? 아마 여기 참석하시는 분 중에 제가 하는 웨비나를 여러 번 참석하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명단을 봤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지 않으실까요? 맨하튼 프로젝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왜 결정적으로 일본이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인가요? 히로시마하고 핵무기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에서 결국에는 이제 손을 들게 됐는데요. 이 원자폭탄의 어떤 중성자의 충돌 확률을 계산할 때 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그때 맨하탄 프로젝트의 어떤 비밀 코드명이 몬테칼로였다고 해서 이 시뮬레이션의 이름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률 분포를 이용하게 되고요. 이 확률 분포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난수라는 걸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수를 이용해서 반복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래 여기 보시면 둥그란 회전판 있죠? 회전판에서 우리가 이 불확실성의 어떤 크기를 확률 분포의 어떤 면적의 크기는 확률을 의미하죠. 어떻게 보면 가중치라고 보면 돼요. 확률 면적이 넓다는 건 그만큼 뽑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확률 분포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자연적인, 사회적인 상황들이라든지 비즈니스 상황에서 발생한 다양한 어떤 사건들을 우리는 확률 분포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요 회전판을 확률 분포라고 생각할 때 이 회전판이 막 돌아갈 때 내가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한 값을 뽑아서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뭔가 도구가 필요하겠죠. 뭔가 뽑아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난수라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다트의 이 화살이 난수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살을 던졌을 때 하나의 뽑히는 값이 우리의 시뮬레이션 상의 하나의 어떤 시나리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원리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우리가 모든 어떤 현상들을 확률 분포로 정의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A라는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을 확률 분포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확률 분포를 누적 확률 분포 형태로 이렇게 변환을 합니다. 변화를 하고, 이 누적 확률 분포에서 우리는 어떤 값을 뽑아야 돼요. 값을 뽑아서 이 모델이라는 거에 대입을 해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실제 이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는 이 불확실성에서 다양한 값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는 우리는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하나의 값을 예측해서 그 값이 수용해서 우리가 어떤 얻어지는 결과값을 가지고, y라는 결과값을 가지고 뭔가 예측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시뮬레이션은 그게 아니고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값들이 있는데,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다양한 시나리오들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값이 가지는 분포의 형태를 보고, 이 분포가 제공하는 확률 정보라든지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특정 값의 위치라든지 백분위수라든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에 활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확률 분포의 합은 얼마죠? 확률 분포의 합은 1이죠. 1이라고 할 때 0과 1 사이에서 랜덤하게 난수를 하나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0과 1 사이에서 발생한 하나의 값은 우리가 아까 확률 분포를 누적 확률 분포 형태로 변환을 시킨다고 했어요. 이 변환된 누적 확률 분포에 누적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y축에 해당되는 확률 값이 되고, 이 확률 값을 역추적합니다. 역으로 이렇게 찾아가면 우리가 확률 분포의 확률 변수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확률 변수 값은 우리의 어떤 모형, 수리식의 하나의 시나리오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원리로 이렇게 계속 반복 수행하면, 난수란 거는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달라진 값들이 계속 반복 수행돼서 결과값을 계산하고, 이 결과값이 1000번 하면 1000개의 계산된 값이 y의 값이 있다는 거예요. 10,000번 하면 이 불확실성 안에서 숫자들을 10,000번,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단에서 뭐 표본을 샘플링 하듯이 이 분포에서 샘플링을 10,000번, 10만 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계산된 결과값에 대한 분포를 추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정된 분포가 제공하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워크스페이스에서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툴들이 그 모델을 별도로 작성한 다음에 우리가 시뮬레이션만 제공하는 툴들, 특히 뭐 크리스탈리블이라든지 엘리스카라는 툴은 엑셀 베이스로 우리가 모형을 구축을 해야 돼요.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워크스페이스는 미니탭이랑 연계돼서 내가 미니탭을 통해서 모델링을 했다. 그러면 그 모델링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불러와서 워크스페이스에서 그걸 모형을 불러오기를 import models라는 기능을 통해서 불러와서 이 모델을 워크스페이스에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델 안에 있는 X인자들, 여기에는 우리가 뭐 예측 변수라고 얘기도 하고 독립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독립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분포, 불확실성의 어떤 크기의 형태를 분포로서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공정 능력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스펙이 있어야겠죠. 상한한 스펙이 있어야겠죠. 규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스펙을 정의를 해준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현재 어떤 이런 불확실성의 크기,
불확실성 상태에서 현재 공정 능력이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불량률이 몇 %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CPK 기준으로 0.6면 어때요? 품질 수준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안 좋다는 얘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거냐? 그 다음 대안들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 대안들은 만약에 우리가 앞서 정의한 X인자들, 독립변수들이 통제가 가능하다,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조정을 할 수가 있다면 그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정 능력에서 분석에서 크게 보면 계산하는 포인트는, 품질조정 계산하는 포인트는 다 두 개예요. 중심이치, 또 하나는 산포. 근데 산포가 더 중요하죠. 산포는 그 크기, 우리가 변동성의 크기를 얘기하니까. 변동성이라는 건 어떻죠?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중심이치도 우리가 원하는 타겟 값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좋겠죠. 그랬을 경우 여기서는 우리의 목적은 좀 최적화를 하고 싶은데, 지금 첫 번째 우리의 어떤 공정의 개선을 중심 위치를 조금 변경시켜서 개선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현재 값보다 중심 위치를 변경시킴으로써 1차적으로 우리가 뭔가 개선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 X인자들의 평균값이 내가 현재 설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150, 125로 세팅이 됐는데 얘를 140에서 164에서 최적화를 찾고 온도는 90에서 110도 사이, 그리고 온도는 2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뭔가 최적화를 하겠다라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정의를 해준 다음에 우리가 최적화를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 최적화 전에는 150, 125라는 세팅이 맞았는데 최적화 후에는 압력은 146.44, 온도는 109.65, 그리고 온도는 20.09 이렇게 맞췄을 때 우리의 품질 수준은 1.4, CPK 1.4까지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뭐죠? 불량률은 0.01%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우리가 통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우리가 결국 어떤 거냐면 내가 데이터를 온도, 압력, 냉각 온도 이 데이터를 지금 일시백천만 5만 번 뽑아서 그걸 가지고 뭔가 5만 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현재 불확실성 5만 번 생산했을 때 아까 저렴 강도를 측정했을 때의 결과들을 얻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평균은 43점 이렇게 되는 거고 표준 편차는 1.87, 그리고 이게 기술 통계량이죠. 그리고 100분위수 각각의 퍼센타일에 해당되는 값들이 강도가 어떤 값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뭔가 더 줄이고 싶은데 실제 현재 이제 중심위치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만약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산포를 줄여서 좀 더 개선을 해야겠죠. 그랬을 경우 산포를 줄이는데 어떤 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민감도 분석, 영향도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센시티비 아날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 그러면 어떤 걸 가장 줄여야 되는지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이게 어떤 거죠? 요 색이 보니까 주입 온도죠. 온도가 영향이 가장 불확실성이 강도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입 온도를 현재의 샴푸에서 몇 %까지 줄였을 때 얼마나 또 달라지는지 민감도 분석 이외에 또 시뮬레이션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렇게 만약에 보시면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기를 조금 그 산포의 어떤 변화를 줄였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민감도 분석을 해봤더니 CPK가 1.4로 좀 더 개선된다. 이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주입 압력과 주입 온도를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산포를 마이너스 10%씩 더 줄였다는 거예요. 줄였을 경우 우리의 품질 수준은 CPK 1.4까지 더 향상될 수 있고, 그리고 불량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통해서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제가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